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까지가 연휴였고 사실상 그 새벽장 미국이 먼저 두드려 맞았죠. 자, 두드려 맞은 이유가 여러분 뭐 여러가지 이유 뭐 많이 나오죠. 자,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미국발, 자 많습니다. 많지만 여러분 뭐 코로나도 있겠죠. 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한간에는 뭐 반도체는 이제 끝물이다, 맛이 갔다, 삼성전자 7만전자 무너지고 우선주 6만전자 무너지고, 자 이런 얘기 온갖 것 다 나옵니다. 또 코스피 3천이 깨졌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또 언론에서 또 늘 나오는 얘기 있죠. 자, 그 얘기를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러분 지금 코스피 지금 보이시죠? 코스피가 2월달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이죠. 작년 말 열심히 반등을 하고 이제 겨우 3천까지 올라왔다가 자 조정을 한 2월달까지 2월 정도까지는 나름 좀 희발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언론 여러분 2021년 2월달에 언론 보도인데 코스피 3천선이 깨지면서 그때 당시 했던 언론 보도는 물론 미국 IB와 모든 걸 종합해서 또 나왔겠죠.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도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 올랐지만 사실상 코스피는 6월까지 여러분 역사상 최고점까지 6월 25일까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지금 보이시죠? 코스피는 6월달까지 미친 듯이 오르고 삼성전자는 1월 초부터 상당히 일찍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미친 듯이 또 내려오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 코스피 지금 6월달까지 역사적 고점이랬는데 이게 진짜 고점이 맞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우량주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이 마탱이가 갔는지. 자, 사실상 수출 지표는 사실상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자, 말이 안 되죠. 자,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 늘 하는 말 있죠.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금리 인상 우려, 미국에 그리고 중국발 또 증시 약세, 자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진 1년 가까이죠. 10개월 가까이 그런 얘기를 우려먹으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 올랐습니다. 자, 하물며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러분이 그렇게 우려하던 반도체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기에는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거대 팹리스, 그리고 인텔과 같은 종합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뭐 메모리와 같은 마이크론, 그리고 TSMC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이게 1년 차트인데 물론 등락폭은 중간중간에 크게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이고 지금 최근에 또 조정받다가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하지만 역시나 우상향입니다. 여기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견인한 건 거대 팹리스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중에 좀 어느 정도 지수를 끌어올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ASML도 있을 거고, 그 AMD, 엔비디아, 얘네들은 올해 초 코스피 시장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우상향, 최근에 조정 좀 받았죠. 하지만 끝없이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릴 건, 먼저 말씀드릴 건 꼭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개별 종목 중에서도 초우량주인 삼성전자 3분기와 관련된 얘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증시 제가 올해 초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죠. 금리 우려, 그리고 중국 우려. 자, 하지만 또 10월달 또 터져 나오죠. 당연히 중국의 헝다그룹, 자 중국발 우려입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올해 내내 우려먹고 또 금리, 그러니까 당연히 나스닥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항상
반영되는 건 삼성전자 국내 증시 무조건 떨어지죠. 그런 와중에 또 오를 종목 또 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밤에 뉴욕 증시 1%에서 거의 2%, 필라델피아는 거의 2% 가까이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모두가 미국 뉴욕 증시가 먼저 충격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뭐 오늘 국내 증시 역시도 떨어질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자, 필라델피아를 축으로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여러분 한번 본격적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텔은 사실상 올해 보면 코스피와 거의 뭐 4, 5월까지 거의 비슷하게 우상향은 했지만 4, 5월을 정점으로 해서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조정을 해오고 있죠. 자, 인텔은 종합반도체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1인 TSMC죠. 3월달까지 그래도 우상향, 코스피와 거의 뭐 비슷하게,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거의 비슷하게 쭉쭉 우상향 하다가 3월 이후부터 또 본격적으로 조정받고, 그렇게 파운드리 TSMC가 날뛴다고 하더라도 조정은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하물며 마이크론 메모리 3위이지만 마이크론 역시 4, 5월까지 거의 뭐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물론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D램 2위, 3위 마이크론, 자, 계속해서 조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자,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두드려 맞으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지금껏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공통적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체적인 반도체 지수입니다. 물론 개별 종목 여러 가지 뭐 호실적도 있을 거고, 물론 호실적이 있다면 올라가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내내 물론 인텔, TSMC, 마이크론 사실상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물론 업황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우하향입니다. 삼성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불거져 나오는 게 있죠. 자, 메모리. 파운드리도 TSMC 떨어지는 거 보면 답 안 나오죠. 하지만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분기 내년 초까지 분명히 D램과 낸드 떨어진다는 게 삼성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그리고 몇몇 팹리스와 그리고 장비업체 오르면 다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 중요한 건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코로나. 자, 인플레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말, 금리 인상. 자,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저는 지금이 저점이고 매수의 가장 적기다. 물론 전문가들도 그래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대개 일반적으로 한 2주 뒤면 증시가 제자리를 보통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의 조정은 매수의 절호의 찬스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개별적인 종목이 과연 펀다멘탈이 살아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죠. 물론 삼성전자만 국한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올해만 하더라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70조가 넘어가고 단일 기업으로는 최초입니다. 자, 국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최대 영업이익이 분기 3분기입니다. 15조에서 최대 17조까지도 가능한데, 뭐 여러가지 반도체, 휴대폰 당연히 이거는 장사를 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환율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사도 잘했고 외부적인 요인까지도 가세했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4분기에 결코 안 이어져도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죠. 자, 마이크론도 있고 인텔도 있고 TSMC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는 결국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 지수는 오르는데,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는 조정 왔지만 코스피는 또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건 외국인들 이 수급의 문제는 환율과 자기네들의 순환매. 자, 그에 따라서 결코 개별적인 종목 여러분
올해 초부터 개별 종목 삼성전자 떨어질 때 카카오, 네이버 그 위에 뭐 경기 민감주 자 열심히 올랐다 하더라도 여러분 장기 투자 오래 들고 계시는 분들은 최근에서 전부 다 토해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 주주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는 저점까지 내려오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저점까지는 다 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뭐 고점 9만전자 8만전자 물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몰빵을 하지 않는 이상은 떨어질 때마다 부지런히 분할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결국은 평단가 낮아지고 결국 오를 시점 글로벌 IB들도 물론 여러분 내년 2분기 이후 반등을 한다지만 그 반등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지 10월 말이 될지 12월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수급은 돌고 돌다가 미국 증시에 대한 이 반등에 대한 확신 그리고 뭐 긴축, 금리 이렇게 모든 게 어느 정도 확신이 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미국 경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그러한 시그널이 보인다면 반등은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밖으로 도망갔던 외국인들 결국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죠. 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업황 그리고 삼성전자 그 개별 종목에 대한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꾸려야지 여기 지금 반도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국내에 어떤 종목을 지금 여러분이 테마주 빼놓고 어떤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결국에는 반도체 빠져나가서 다른 종목 반등한다고 치면 여러분 결국 또 삼성전자 이 반도체주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타를 하셨던 분들은 물리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결코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닌 플러스 수익률 결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이 암울한 그런 종목이 아닌 이상은 삼성전자와 같은 3분기만 하더라도 역대급 매출을 올리고 4분기는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더 강하죠. 그리고 업황 물론 매물에 대한 거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뿐만 아니라 제가 분명히 TSMC 말씀드렸습니다. 파운드리 역시 비메모리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더라도 조정 받을 놈들은 다 받았습니다. 자, 문제 없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저점 주식시장에서는 저점에서 어느 누가 얼마만큼 가장 많이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대화되느냐 아니느냐 그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결코 주가가 떨어졌다고 피눈물을 흘릴 문제가 아니라 일대일수록 좀 더 과감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관련된 좋은 정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